여러분! 길 가다 넘어져서 다쳤을 때 돈 받을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아셨나요? 모르셨다면 살려는 드릴게. 바빠서 빠르게 뛰어가는 남성 A씨. 무언가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데 아, 뭐야? 그 무언가는 공사판에 굴러다니던 봉과 잔쓰레기들. 주변을 살펴보니 주의 표지판이나 안내판이 없었습니다. 어머, 어떡해요. 넘어질 때 다쳤는지 무릎에서 피가 흐릅니다. 첫 번째 문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1번. 위험하게 왜 치우지도 않고 공사를 해? 어제든 심한요. 을 하며 지나간다. 2번. 다리 부러진 것 같아. 병원 가서 실비보험 처리를 한다. 3번. 다친 다리를 치료 후 손해사정사와 상담해본다. 가로등이 꺼진 골목? 핸드폰을 하면서 걸어가던 여성 B씨. 그러다 슉! 하고 사라져버렸는데요. 알고 보니 움푹 패인 도로를 미처 보지 못하고 넘어진 것! 가로등도 꺼지고 도로 포장은 왜 이 모양이야? 어머, 이번에는 넘어져서 팔을 다치셨나봐요. 두 번째 문제! 이 상황에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면 될까요? 1번. 어제든 심한요. 을 하며 다친 몸을 이끌고 가던 길 간다. 2번. 가족, 친구, 애인 할 것 없이 전화해서 그지 같은 길이라며 욕을 하고 스트레스를 공유한다. 3번. 팔 부러진 것 같아. 병원에 다녀온 후 손해사정사와 상담해본다. 4번. 구청에 찾아가 불 꺼진 가로등, 움푹 패인 도로 등 민원을 넣는다. 워터파크 놀이기구를 타던 남성 C씨. 타고 내려온 남성의 모습은 왼쪽 팔과 허벅지, 종아리 쪽에 입고 있던 수영복이 다 타서 뜯어질 만큼의 심한 화상을 입은 채 절뚝거리며 내려오고 있네요. 뭐야, 왜 이래? 놀이기구 타다 쓸렸나봐. 상태가 심각해 바로 의무실에 가서 치료를 받고 오셨습니다. 세 번째 문제!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선택은 무엇인가요? 1번, 아프다. 그치만 노는 걸 포기할 순 없어. 헤헤. 2번, 운이 지지리도 없네. 신세 한탄을 한다. 3번, 병원에 다녀온 후 손해사정사와 상담한다. 다 필요 없어. 놀이의 끝은 음주 가무다. 하하. 논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의 정답은 무엇일까요? 바로 3번입니다. 이런 사건들 때문에 우리는 손해사정사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득을 보기 위해서가 아닌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득 봤을 때의 기쁨보다 손해 봤을 때의 스트레스가 더 크다고 합니다. 때문에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손해사정사에 대해 필수로 알아두셔야 하는 거죠. 손해사정사란 사전적 설명은 이렇고, 쉽게 말해 내가 사고를 당하거나 불이익을 당했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해야 손해보지 않고 100% 가까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주고 실제로 발로 뛰어 일 처리를 도와줄 수 있는 직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을 다시 보시죠. 1번. 공사판 주변에 안전을 위한 바리케이드가 설치되지 않은 모습 포착. 2번. 너저분하게 치워지지 않은 공사 잔해물 포착. 이 경우 A씨가 넘어진 것은 공사장의 안전에 대한 부주의함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의 사고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요. 도대체 어디에 얼만큼 보상을 신청해야 할까요? 바로 그 부분을 알려주고 도와주는 것이 손해사정사의 존재 이유입니다. 물론 어디에 얼만큼 보상 신청을 해야 하는지 알고 계신 분이시라면 혼자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겠죠. 모든 사건의 중심은 증거. 꼭 주변 사진들을 찍어두거나 동영상 촬영을 해주셔야 원활한 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손해사정사는 피해에 대한 공정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보상 절차에 도움을 주는 전문가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부분은 내가 받은 피해에 대한 손해액을 알려주는 것이죠. 보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혼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내가 받은 피해가 어느 정도의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1,000만 원 받아야 하는 피해 상황인데 잘 알지 못해 100만 원만 받게 되는 경우 여러분에게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도 다시 보시죠. 1번. 불이 꺼져 있는 가로등 포착. 2번. 움푹 패여 있는 도로 포착. 이 경우 B씨가 넘어진 것은 해당 도로 관리시설의 부주의로 인해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해당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시청 혹은 구청 등 나라의 보상을 요청해야 합니다. 문제 보기에 4번인 민원을 넣는다 는 꼭 하고 싶으시다면 먼저 손해사정사와 상담을 한 뒤에 진행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민원을 넣고 소송이나 보상 절차를 진행할 때 민원으로 인해 먼저 고쳐진 가로등이나 평평해진 도로 때문에 손해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건까지 다시 보시죠. 실제 놀이기구를 탈 때
놀이기구의 문제로 상해를 입은 경우 해당 놀이시설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보통은 이런 사실을 몰라 다쳐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몰라서 그냥 넘어가 받지 못한 나의 피해보상 금액은 얼마 정도이신가요? 아는 만큼 보이는 손해보상 그리고 보험의 세계. 손해사정사와 상담하세요. 변호사 사무실에 계신 손해배상 담당자와 상담할 때 좋은 이유. 사건이 소송까지 이어질 때 따로 변호사를 찾아다녀야 할 번거로움 없이 이후 문제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손해배상 담당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요런저런 사건이 있었는데 얼마를 받는 게 적정할까요? 요런저런 사건의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이런저런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준비해서 보내주시면 손해액 산정과 보상 절차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 문제를 해결하세요. 상담 전화 여기 있어요.